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주로 32시간이잖아요. 이게 저도 진짜 힘들겠지만, 이거 듣는 사람이 감당할까? 그래서 32시간이니까 오히려 시험시험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매년 들으시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을 하시고 또 1년에 한 번 듣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정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고 정리한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은 8시간씩이니까 오늘은 상속세 관련해서 핵심만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핵심 증여세를 해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 우리가 많이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예요. 평가는 정말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뭐 지금 저도 같은 경우 엄청 중요하거든요. 재산 평가만 딱 하면 나머지는 쭉 이렇게 이제 세법에 따라서 쭉 세개서 하면 되니까 평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뭔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절세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수업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 교재가 다 드렸잖아요. 보조 교재는 제가 마지막 늘 교육 전날까지도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올려놓으시면 다운받아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 위주로 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제가 칠판을 못 쓰니까 화면을 띄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칠판으로 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듯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째가 상속세잖아요. 상속세. 그래서 상속세는 거기에 교재로는 10쪽이에요. 10쪽.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에요. 이 민법은 정말 이게 요새는 이제 민법 관련해서는 이 민법을 모르시면 상속과 관련된 민법을 모르시면은 이 상속세 증여세가 기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쳐버려요. 대형 사고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계속 교육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런데 A에게는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 순위가 1순위가 누구예요? 직계비속이잖아. 직계비속이 똑같이 직계비속이니까 아들과 손자가 동순위 상속이 돼가지고 같이 해외 분할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난리가 나죠. 만약 그런 식으로 해외 분할하면은 그거는 상속세도 과세가 되고 또 증여세도 과세가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민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것을 이제 첫 시간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를 신고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아마 물어봐요. 대체 어떤 식으로 상속 신고가 이루어지는지를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 제일 먼저 이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보통 오실 거예요. 뭐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사망 전에 오시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사망하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장례 치르고 우리가 사망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망 신고를 한 달 이내 하셔야 돼.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 안 하게 되면 가태료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세무사님 저기 사망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망 신고 전에 특별히 할 건 없어요. 이미 사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망일 기준으로 모든 것이 딱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것은 없지만, 만약에 혹시 이제 예금이 많거나 뭐 이제 이러면은 예금을 좀 빼라고요. 왜냐하면 공동상속에 가서 다 명의변경 하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죠? 미리 조금 뺄 수 있으면 빼거나 아니면 고액의 대출이 있는 경우는 은행하고 사전 상의를 해서 대출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사망했으니까 뭐 바로 거래가 정지가 되면 체납이 되고 연체가 되거든요. 대출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하고 뭐 처리하면 좋겠어요. 세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망
신고하고 나면 우리 상속이 누군지, 상속 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상속이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상속 재산 확인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망 신고를 하면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 하라 그래요. 아, 나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 엄마 재산이 얼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생을 70, 80 산 사람이 어떤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 자식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봤더니 우리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 또 포기를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3개월 이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3개월 이내 우리가 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다 확인되고 나면 상속인도 파악이 되고 재산도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상속세 문제잖아요. 그죠? 상속세를 가장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동상속인 간에 유언장이 없으면 재산 분할 협의서도 만들고 등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차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등기를 해가지고 막 등기를 막 빨리 등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등기를 먼저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항상. 왜냐하면 등기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배우자 상속 공지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가 먼저 돼 있어서 또 소송을 하거나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등기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상속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이게 필요한 서류들을 제가 이제 쓰는 서식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서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이 서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 17가지 해서 꼭지를 달아가지고 하는데, 이걸 항상 저는 미팅할 때, 첫 미팅할 때 딱 해서 요거 출력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출력해서 상속인별로 또 저하고 출력을 해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꼭지별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쭉 설명하면서 이미 여기에 이미 다 파악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왜 이게 필요한지 막 설명하다 보면은 이미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나 상황을 다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모르는 기억들이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막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록을 다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돼요. 나중에 자료 다 내려 받으실 거예요. 이거 받으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료를 많이 필요하시면 제가 뭐 아래 한글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쳐놓으셔도 잘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쳐놓으셔야 되고 이걸 그대로 출력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재산 상속이나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는 이제 10쪽 가겠습니다. 10쪽 가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 상속세를 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이 뭔가? 상속이 뭔가입니다. 그 10쪽의 하단 부분에 가게 되면은 1번에 보면은 있죠. 상속의 의의가 나와야죠. 그죠? 우리 민법 1005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이런 걸 말하는 거, 권리, 적극적인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의무가 뭘까요? 돌아가시면 내가 의무를 부담할 게 뭘까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의무라는 것은 채무, 빚을 이제 빚도 같이 상속이 일어나니까 그 빚을 우리가 의무를 하는 거, 의무. 그 소극적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하고, 다만 그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자격 같은 거, 뭐 상장, 자격,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피상속에 부여되는 어떤 그 자격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아니면 뭐 국가 무슨 뭐 그런 공을 세운 그런 자격, 아니면 세무사라는 이런 자격, 이런 것도 상속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 속해도 일신에 전속된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처럼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에,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일정한 권리 의무를 우리가 민법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승계한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돌아가시면 피상속이, 우리가 상속을 받은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가게 되면은 상속의 형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민법에서 상속 형태, 상속이 우리 일어나게 되면은 신분 상속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신분 상속도 있고, 우리 지금은 뭐 신분이라는 거 없어졌지만 예전에 뭐 양반 제도가 있을 때라도 이런 것처럼 이게 신분 상속이 될 것인가 이겁니다. 또 재산 상속, 우리가 뭐 부동산이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이 될 것인가 이건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신분 상속은 없습니다. 그죠? 신분 상속은 없고,
그래도 신분 상속이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호주제도예요. 호주제 들어보셨죠? 호주제. 그것도 신분 상속이에요. 예전에 장남이었거든, 장남. 그랬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죠. 2005년도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돼서, 그죠? 한 20년밖에 안 된 거죠, 그죠? 불과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신분 상속이 폐지가 되고 지금은 오롯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재산 상속만 남아있다. 그 다음 12쪽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상속을 생전에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막 와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지금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그게 상속의 의미가 정년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정년한 상속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아버님부터 살아 생전에 상속을 받아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받는 거는 뭐? 정년. 그 다음에 사망해서 받는 거는 뭐예요?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법상으로는 원래 생전 상속은 안 되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사전 상속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에? 뭐라고요? 가압승계 특례, 창업자금, 정식 가족 특례 그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거는 사전 상속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 상속 제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전 상속이잖아요. 미리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전제가 뭐냐면은 미리 우리가 증여세를 세부담을 적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돌아가셔도 다시 합산해서 다시 상속세를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상속 제도가 두 개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법정 상속이냐 유언 상속이냐거든요. 우리 민법은 두 개 다 허용이 돼요. 유언장이 있으면은 그게 먼저 우선이 되고 유언장이 없는 게 뭡니까? 공동 상속이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단독 상속이냐 공동 상속이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은 무조건 공동 상속이에요. 일단 공동 재산이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이 된 상태에서 뭐 협의 분할을 하든 내가 포기를 하든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강제 상속이냐 임의 상속이냐 돼 있거든요. 우리 민법은 어느 걸 사용할 것 같아요? 임의 상속. 강제 상속하면 큰일 나죠. 뭐, 우리가 부자 부모님을 두신 분도 있지만, 가난한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빚만 남긴 사람. 근데 강제 상속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사소득 빚 갚다가 세월 다 보낸 사람. 그래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의 상속이다. 즉, 내가 상속을 아무리 내가 부모님 부자라도 내가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받을 수 있고, 빚도 당연히 내가 안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상속이나 승인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상속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균분 상속이냐 불균등 상속이냐 이겁니다. 우리 민법은 균등 상속입니다. 균등 상속. 똑같아요. 상속은 위치가 똑같아요. 다만 배우자만 5화를 가산하도 돼요. 배우자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정리하면은 민법에 대해서 이제 상속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13쪽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상속이 발생되잖아요. 이 사람이 피상속이 사망에 상속이 발생됐는데 그러면 상속의 원인이 뭐냐? 상속의 원인. 그래서 사망이죠. 사망해야만 상속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 사망 시점. 뭐 그냥 아이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지만 사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미 뭐 사실 사망하고 나서 오니까 뭐 사망 시점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사망 시점에 따라서 이게 상속 재산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상속인인지 아닌지 달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13쪽에 보면 2번에 보면은 상속 개시 시기거든요. 그게 이제 사망 시점이 언제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 시점이라는 것은 양갈로 1번. 뭐 대다수가 여기 해당될 거야. 뭐 거의 99.9%가 양갈로 1번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뭐 병으로 사망하든 사고로 사망하든 간에 이제 사망 시점이죠. 사망 시점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 사망 시점. 일이 아니고 시점이에요.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상속 개시라는 것은 개시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로 볼 것인가? 거기 보면 양갈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적인 사망기 아까 거의 99.9%가 여기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이 사망 시기이다 됐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알아요?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 진단을 내리잖아요. 아, 이분은 그래요. 누구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몇 분까지 표시가 돼. 몇 분에 사망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사망 진단서 바로 작성을 해요. 그 사망 진단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막 소속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망 신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망 진단서 가지고 모든 이제 장례도 치를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망 진단서. 그래서 사망 진단서에 그 기재되어 있는 그게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디에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증명서 아시죠? 여러분들 기본 증명서 한번 떼보시면 이분은 홍길동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사망을 하게 되면은 언제 사망했다가 다 기록이 되는 거기에. 그게 기본 증명서예요. 그래서 사망 진단서와 기본 증명서를 가지고 사망 사실을 언제 사망했는지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입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갈래 이번에 실종 선고예요. 실종 선고. 뭐 실종 선고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뭐 자연재해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처럼 산사태가 이제 터진 거예요. 산사태 홍수가 났어요. 그 사람이 떠내려가거나 파묻혀 버렸어,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시신이 처음에는 이제 그 시점에는 이제 실종자로 처리가 되죠. 실종자 처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사망 사실이 확인돼서 시신이 발견되면은 그때는 사망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시신이 발견 안 돼요. 뭐 바닷가에 떠내려가 버려가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가족들이 가정법원 가서 실종 선고를 받는 거예요.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실종 선고가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사망한 자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같이 읽어보면 첫째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는 게 5년이에요. 일반 실종은 5년이에요. 5년간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실종 선고를 해야 한다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처럼 산사태라든지 항공기가 떨어져서 실종되다 이런 경우는 특별 실종이라 해요. 그래서 그때는 1년입니다. 1년만 지나면은 그때는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14쪽에 가게 되면은 양갈로 5번을 보시면 동시 사망이에요. 동시 사망. 이번에도 산사태가 떨어지면서 부부가 이렇게 산사태 매몰돼서 사망한 사실이 많잖아요. 특히 노부모들이 많이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노부모 같이 사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먼저 사망했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원래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이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일부가 어머니와 우리가 공동 상속되고 아니면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동시 사망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겁니다. 동시 사망은 이게 동시에 사망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추정인 겁니다. 추정. 번복을 할 수 있으면 번복이 가능한데 이제 물론 입증이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법에서 셋째줄 한번 가볼까요? 그 보면은 상속 관계에 있는 셋째줄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상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 사망 추정을 받으면은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는다. 어머니 아버지 동시에 사망했어요. 서로 간에 상속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서로 상속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각자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은 내가 받고, 우리 자녀들 받고, 어머니 재산 우리 어머니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 상속 공제도 안 되는 거죠. 각각 세금을 계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만은 꼭 기억하시면 상식적으로도 다만 동시 사망 추정을 받은 자가 어저께도 보니까 뭐 모자지간에 사망했다고 되는 건데 그때 화재가 발생했는데 마포에 저도 저 마포가 집이거든요. 아주 전화 불났어요. 바로 옆 동네, 바로 옆 단지에 불이 났는데, 그래서 모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했는데, 근데 그 같은 경우 아마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동시 사망을 했을 거예요. 모자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서로 상속이 발생되지 않는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는 그런 경우는 아들이 먼저 사망한 걸 보는 거예요. 아들이. 그거 이렇게 되죠. 동시 사망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 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한 걸 본다. 이 이유는 뭐냐면 대섭 상속을 인정하기 위해서 아들이 먼저 사망한 걸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 재산이 그러면은 아들한테 어머니 재산이 아들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의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계 비속이 먼저 사망한 걸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지간은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 비속, 존비속 관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가게 되면은 상속인 범위와 상속 순위예요. 상속인 범위. 이것도 굉장히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게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죠?
일단은 상속인 범위예요. 상속인. 뭐 이거는 하늘 두 쪽이라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16쪽에 제일 위에 가게 되면은 둘째 줄에 가게 되면은 우리 상속인 누구예요? 우리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은 상속인 누가 일단 그 상속인 범위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일 먼저 직계비속. 돌아가신 분의 기준에서 직계비속이죠. 비속은 누구예요? 자녀, 손자녀가 되겠죠. 그죠? 뭐 정손자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직계비속. 그 다음에 직계존속. 그 사망한 자를 기준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촌인의 반기혈족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혼자인 경우는 배우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배우자. 이렇게 이제 상속인 범위에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 공동 상속인이 아니죠. 이거는 상속인 범위에는 들어가지만은 거기는 엄연하게 순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쪽에 보면은 양걸로 2번에 보면은 상속인의 순위가 나와 있어요. 제일 첫 순위가 뭐냐면 양걸로 이제 누굽니까? 1순위 직계비속. 이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다 읽어볼게요. 이거는 하늘 두 쪽이라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에는 특별한 뭐 거의 90% 이상이 누굽니까? 직계비속이 상속 순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속인들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한번 볼까요?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누구?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자를 혈족만을 의미하고 이렇게 자연혈족은 친생자, 내가 낳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법정혈족은 누굽니까? 양자가 되는 거야. 입양을 한 사람 말하거든요. 내가 입양한 자녀들을 의미하고 혼인 중에 출생자이건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그러니까 내가 혼인 중에 두 사람 간에 낳았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불륜을 해서 낳았건 혼외사이건 간에 어쨌든 간에 혼인 외 출생자이건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혼이든 미혼도 불문하는 거죠. 그 세제주로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혼수가 같으면 동순이 상속되고 초혼수가 다르면은 가까운 쪽이 선순위가 된다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함을 띄워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1순위가 직계비속이 되는데 여기는 자녀도 있고 손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다 비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누가 되나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 사람 관계는 1순위, 손자 관계는 1촌이니까 2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쪽이 우리가 직계비속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고 1순위가 직계비속을 하니까 동순위 상속인이라고 자녀와 손자가 다 동순위 상속인 줄 알고 협의 분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상속 받았다 정리한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의외로 정말 너무나 간데도 이게 얼서풀게 알게 되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다만 보시면 이제 다만 친양자로 입적된 자는 친양자로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친양자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혼인 중에 다른 자녀를 입양을 한 거죠. 친양자로 입양을 한 상태에서 A라는 사람 친양자로 입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친부모와는 단절되고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없다 됐습니다. 요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김병만이라 우리 연예인 김병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재혼을 하면서 자기 자녀 재혼한 여자의 자녀를 입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입양을 친양자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거를 친양자로 입양은 함부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파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만약에 김병만한테 이제 입양이 됐다고 하면은 상속권은 김병만한테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김병만과 자기 어머니한테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친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만 부자이니까 그렇게 길을 쓰고 파양이 안 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게 되겠죠, 그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셋째 줄에 가게 되면 계모입니다. 계모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권 자체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어, 그죠? 재혼했으면 계모가 되게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면 계모가 아무리 사망해도 내가 상속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친양자로 입양하면 상관이 없어요. 계모 같은 경우도 나를 친양자 입양할 수가 있거든요. 입양하면은 그때는 친양자로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는 그때는 계모인 경우는 그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재혼하려고 하면은 길을 쓰고 왜냐하면 대부분 부모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 세대가 되면 부모는 다 어떻습니까? 다 연세가 많고 나는 성인이죠 이미. 성인은 친양자 입양하기 어려워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입양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가 상속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7쪽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보면 일반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쪽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재산 상속 그 권한에 보면은 친부모 상속권이 일반 양자는 있지만 일반 양자 친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아마 미성년자인 경우만 친양자 입양 가능하다 되죠. 그죠? 그 둘째 줄을 보면은. 그래서 성년이면 친양자 입양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2순위에 보시면은 직계 존속이면 직계 존속. 그러니까 만약에 피상속이 사망하면은 2순위는 부모가 되죠. 부모, 조부모. 이게 직계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모, 조부모 다 살아있으면은 그때는 손소가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경우는 조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순위로서 직계 존속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쪽에 가게 되면은 3순위는 형제자매. 그러니까 비속도 없고 우리가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는 그때는 3순위로서 형제자매예요. 근데 요새 의외로 이제 요즘 이제 그 좀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 결혼을 안 하고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사망했을 때는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한 5, 60대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돌아가실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사망하게 되면은 보통 부모도 없고 미혼이니까 배우자도 없고 당연히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상속이 되겠어요? 형제 자매들 되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요즘도 상속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에 보시면은 사순위 형제 이제 사촌인의 반기 혈적이죠. 사촌인이기 때문에 삼촌 우리 형제는 몇 촌이에요? 2촌이 2촌이고 그다음에 사순위는 사촌인으로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삼촌과 사촌이에요. 그럼 삼촌도 있고 사촌이 있으면 누가 되나요? 삼촌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삼촌이 먼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에 마에 보시면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는 여기 보시면은 있지만은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은 직계 비속과 동순위 상속이 직계 비속이 없어요. 그럼 직계 존속 있는 상태에서는 직계 존속과 동순위 상속인. 그다음에 직계 비속도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는 배우자는 단독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배우자는 뭐니면 해도 우리가 혼인 법률론 관계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작년도에 법 판례가 이제 워낙 재혼 가정이 많고 사실혼 관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배우자라는 것이 우리가 재산 상속이 일어나는 이 배우자라는 것은 법률론 관계 있는 배우자만 의미하는가 이렇게 쟁점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판례가 있었어요. 이게 법률론 관계 있는 배우자만 의미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또다시 이제 한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는 재산 상속은 법률론 관계 있는 배우자만 의미하고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는 우리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판결이 그 판결 번호도 있죠. 밑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를 하더라도 각종 연금 수급권 있죠, 그죠? 뭐 국민연금 수급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교직원 연금 수급권, 각종 연금 수급권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사실혼 관계 유지하다가 뭐 헤어지잖아. 오랫동안 뭐 몇십 년 동안 아니면 10년, 20년 이렇게 사실혼 관계 유지하다가 이제 헤어지는 경우는 재산 분할 청구권, 그다음에 위자료 청구권도 다 가지게 되는 거다. 우리 민법에서는 오로지 뭐만 안 된다? 재산 상속만 안 된다. 사실혼 관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